아니, 지금 나를 누구로 보고 이러는 거야? 응? 내가 돈이 없어 보여? 차가 작아서? 옷이 낮아서? 그래서 반지 하나 살 능력이 없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말 안 해도 다 보여. 눈빛에 막 보인다고. 나 같은 늙은이는 여기 올 자격도 없다 이거 아니야. 됐어. 나 여기서 절대 안 사. 절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윤금순입니다. 72이고요. 네, 지금 들으신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예요. 믿기시나 해요? 저도 믿기지가 않네요. 평생 목소리 한번 크게 낸 적 없는 사람이 그것도 남의 가게에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다니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통쾌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슬픈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겪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이런 적 있으세요? 누군가한테 함부로 대접받았던 경험, 내가 작아 보여서 돈이 없어 보여서 나이가 많아서 그런 이유로 무시당했던 순간 말이에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일은 지난 봄에 일어났어요. 우리 손녀가 말이죠. 결혼을 하게 됐어요. 28살인데 참 착한 애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키웠거든요. 손녀 엄마 그러니까 제 딸이 일찍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제가 손녀를 혼자 키웠어요. 쉽지 않았죠. 과부 소리 들으면서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던 제가 갓난아기를 안고 또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애가 있어서 제가 살았어요. 정말로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됐고 밥 먹는 이유가 됐고 웃는 이유가 됐어요. 손녀는 제가 고생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애가 저한테 늘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래요. 아니, 뭐가 미안해. 내가 좋아서 한 건데. 그런데 그 애가 결혼을 한다니까 제 마음이 이상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또 뭔가 해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반지였어요. 저한테는 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제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건데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였죠. 옛날 거라 디자인은 좀 촌스러웠지만 제겐 참 소중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손녀한테 주려고 꺼내봤더니 반지가 너무 낡은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금이 변색도 되고 다이아도 빛이 안 나고 그래서 생각했죠. 이걸 새 걸로 바꿔주자. 아니면 새로 하나 사주자. 손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인데 할머니가 뭐라도 해줘야지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먹고 저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크다는 보석 가게를 찾아갔어요. 백화점 안에 있는 그런 데 말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보석 전문점이요. 지나다니면서 항상 봤던 곳인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반지들이 참 반짝반짝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려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런 데 가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 바느질하고 시장 보고 그렇게 살았지 보석 가게 같은 데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TV에서나 보던 그런 곳이었죠. 그래도 손녀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그날 아침 저는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하긴 제 옷이 다 비슷비슷하지만요. 면바지에 남색 가디건, 그게 제 제일 좋은 옷이었어요. 신발도 편한 운동화 말고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검정 구두를 신었고요. 그리고 제 차를 몰고 갔어요. 제 차는 경차예요. 빨간색 작은 차, 벌써 10년도 넘게 탄 거라 여기저기 흠집도 있고 색도 바랬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차예요. 장 보러 갈 때도 타고 병원 갈 때도 타고 손녀 보러 갈 때도 타고 제 발 같은 차죠. 보석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어요. 괜찮아, 윤금순. 넌 손녀를 위해 여기 온 거야. 당당하게 들어가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딸랑, 문 열리는 소리가 참 예쁘더라고요. 안으로 들어서니까 하얀 조명 아래 반짝이는 보석들이 진열장마다 가득했어요. 반지, 목걸이, 귀걸이.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풍경이었어요. 저는 그냥 너클 놓고 구경했죠. 그때였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26쯤 돼 보이는 키 크고 날씬한 여자였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화장도 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표정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웃고는 있었는데 웃음이 눈까지 안 갔어요. 입만 웃고 있었달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아, 네. 저기, 반지를 좀 보고 싶어서요. 반지요? 어떤 반지를 원하세요? 결혼 예물용인데요. 손녀 결혼 선물로 주려고요. 아, 네. 직원은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제 옷을 보고 그 다음엔 창밖에 세워둔 제 차를 슬쩍 봤어요.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저를 구석 쪽 진열장으로 안내했어요. 가운데 있는 화려한 진열장들은 지나쳐서 제일 구석에 있는 작은 진열장으로요. 여기 보시면 비교적 가격대가 합리적인 제품들이 있어요. 합리적이라는 말이 묘했어요. 싸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것 같았거든요. 이 정도면 부담 없으실 거예요. 부담 없다는 말도 그랬어요. 저는 반지들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솔직히 제 눈에는 다 예뻐 보였어요. 가격표를 보니까 100만 원대부터 200만 원대까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손녀를 생각하면 못 쓸 돈은 아니었어요. 이게 제일 인기 있는 디자인이에요. 심플하고 부담 없잖아요. 직원이 하나를 가리켰어요. 얼마예요? 이건 130만 원이에요. 혹시 좀 더 좋은 건 없을까요? 제 말에 직원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좀 더 좋은 거요? 네. 손녀한테 주는 건데 제대로 된 걸로 사주고 싶어서요. 어머, 그러시면, 직원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저쪽 진열장 쪽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쪽은 좀 더 프리미엄 라인인데. 네, 보고 싶어요. 저는 그 직원을 따라 가운데 진열장으로 갔어요. 거기 있는 반지들은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다이아몬드도 크고 디자인도 섬세하고 이런 제품들은 500만 원대부터 시작해요. 500만 원. 솔직히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불가능한 돈은 아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바느질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요. 손녀 대학 등록금 대고 이것저것 쓰고 해도 아직 좀 남아 있었어요. 이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한 반지를 가리켰어요. 근데 직원이 잠깐 머뭇거리더라고요. 이건 800만 원짜리예요. 네, 괜찮아요.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직원은 마지못한 듯이 진열장 문을 열고 반지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걸 제 손에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지지 못하게. 예쁘죠? 1캐럿 다이아몬드의 화이트 골드 세팅이에요. 정말 예쁘네요. 손녀가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손님, 이런 고가 제품은 확실하게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만.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확실하게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 그 말 속에 담긴 뜻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저 같은 사람은 구매 의사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겠죠.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저 이거 사고 싶은데요. 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정말요? 직원 목소리에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이거로 할게요. 손님, 이거 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현금으로 사시려면 현금으로 살게요. 제 말에 직원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혹시 이거 껴보시려면 껴봐도 돼요? 네. 직원이 마지못해 반지를 제 손에 건넸어요. 저는 조심조심 반지를 끼워봤어요. 오른손 약지에. 근데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제 손가락이 너무 굵어서 사이즈가 안 맞네요. 아, 그러시면 사이즈 조정이 필요한데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고 직원의 말투에서 귀찮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여자 직원보다 더 거만해 보이더라고요. 손님, 죄송하지만 이 제품은 저희 매장에서도 고가 라인이라서 구매 확정 전에는 착용을 권장하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사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말씀만으로는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어서요. 혹시 보증금이나 계약금 같은 걸 먼저.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계약금요? 네. 일단 10% 정도만 선입금해 주시면 그 다음에 착용도 해보시고 사이즈 조정도. 아니, 지금 제가 돈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매장 규정이. 규정? 아까 다른 손님한테는 그냥 껴보라고 하던데요. 제 말에 두 직원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건 그 손님은 옷도 비싸 보이고 차도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손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저도 다 봤어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당신들 저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손님,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지금 내가 진정을 해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 나를 누구로 보고 이러는 거야? 응? 내가 돈이 없어 보여? 차가 작아서? 옷이 낡아서? 그래서 반지 하나 살 능력이 없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손님,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말 안 해도 다 보여. 눈빛에 말투에 다 보인다고. 나 같은 늙은이는 여기 올 자격도 없다. 이거 아니야. 저희는 그저 됐어. 나 여기서 절대 안 사. 절대로. 저는 반지를 탁 내려놓고 가게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화가 나서 그런지 아니면 수치스러워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차에 올라타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분해서? 창피해서? 아니면 내가 초라해서?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봤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차만 보고, 옷만 보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손녀한테 전화도 안 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직원들의 눈빛, 말투, 태도 다 기억났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원래 이런 건가? 겉으로 보이는 게 다인 건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곳에 가면 안 되는 건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손녀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왜 이래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 손녀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라고요. 할머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뭔가 속상한 일 있었죠? 그제야 저는 손녀한테 다 털어놨어요. 보석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요. 손녀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속상하셨겠어요. 응, 근데 할머니, 그 사람들은 틀렸어요. 할머니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뭘 알아? 나 같은 늙은이가 뭐가 있다고. 할머니, 손녀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전부예요. 엄마 없는 저를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할머니. 저한테는 할머니가 제일 부자예요. 제일 고귀한 사람이에요. 손녀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딴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요. 손녀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할머니, 제가 하나 알아봤어요. 뭘? 그 보석 가게 말이에요. 왜? 그 가게가 지금 매물로 나왔대요. 매물? 네. 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한대요. 위치도 좋고 단골도 많은데 개인 사정으로 파는 거래요. 저는 손녀를 물끄러미 봤어요. 넌 그걸 왜 알아봤어? 그냥요. 호기심에. 손녀는 빙그레 웃었어요. 할머니, 혹시 관심 있으세요? 뭐, 그 가게 사는 거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가게를 산다고? 네. 할머니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은 너 결혼할 때 쓰려고. 아니에요. 저 결혼 자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랑도 직장 있고 저도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할머니, 제 말 들어보세요. 손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셨잖아요. 바느질도 남의 일감 받아서 하시고. 근데 이제는 할머니가 주인 되는 거 어때요? 할머니 이름으로 된 가게. 할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운영하는 가게. 그게 말이 되니? 돼요. 할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손님 응대하는 것도 잘하시고. 그리고요. 손녀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직원들한테 보여주세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손녀 말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가게를 샀어요. 손녀랑 같이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고 은행에 가고 계약서에 도장 찍고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손녀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보석 가게가 제 가게가 됐어요. 재개장 날 저는 일부러 그 직원들을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다 해고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알아야 할 게 있었어요. 재개장 첫날 아침 직원들이 출근했어요. 새 주인이 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누군지는 몰랐죠.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똑같은 옷차림이었어요. 면바지에 남색 가디건, 그리고 제 빨간 경차를 앞에 세워두고요. 직원들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손님, 그 여자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님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 주인이에요. 네, 오늘부터 이 가게는 제 가게예요. 윤금순의 가게. 이해했어요?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직원들을 앉히고 천천히 말했어요. 여러분이 한 달 전에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죄송합니다. 여자 직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남자 직원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한 건 알겠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왜 저를 그렇게 대했어요? 저희가 잘못 봤습니다. 뭘 잘못 봤어요? 손님을, 아니 사장님을. 겉모습만 봤죠? 차 보고, 옷 보고, 나이 보고 그렇게 판단했죠?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귀한 사람이 아니고 돈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귀해요. 누구든지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을 해고하지 않을 거예요. 기회를 줄 거예요. 하지만 다시는 그런 식으로 손님을 대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사장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가게는 달라졌어요. 저는 매일 가게에 나갔어요. 손님들을 직접 맞았어요. 나이 많은 손님이 오시면 특히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옷이 수수한 손님이 오셔도, 차가 작은 손님이 오셔도 똑같이 귀하게 대접했어요. 직원들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변하더라고요. 손님들한테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직원들이 대충 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어서 오세요. 여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 네. 저기, 할아버지는 어색해하며 말씀하셨어요. 마누라 칠순인데 선물할 게 뭐 없을까 해서요. 어머, 멋지시네요. 어떤 걸 찾으세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직원은 정성껏 여러 제품을 보여드렸어요. 가격대도 다양하게, 할아버지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부터 좀 더 좋은 것까지요. 이건 어때요? 심플한 금반지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좋아하세요. 얼마예요? 이건 60만 원이에요. 좀 부담스럽네. 그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건 35만 원인데 작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에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35만 원짜리를 사셨어요. 감사합니다. 마누라가 좋아할지 모르겠네.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이잖아요. 할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그 직원이 제게 왔어요. 사장님, 제가 잘한 거 맞죠?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 손님을 저렇게 안 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가게는 점점 소문이 났어요. 친절한 보석 가게, 나이 많은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 손님을 차별하지 않는 가게, 단골 손님들이 늘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여기는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함부로 안 대하더라고. 맞아요. 젊은 데 가면 눈치 보이는데 여기는 편해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 가게를 산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손녀 결혼식 날이 왔어요. 손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어렸을 때 제가 안고 재웠던 그 아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컸더라고요. 결혼식 전날 저는 손녀를 불렀어요. 손녀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선물 줄 게 있어. 저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보석 가게에서 보고 싶었던 바로 그 반지. 800만 원짜리. 이게 그때 할머니가 사고 싶었던 반지야. 근데 못 샀잖아. 그래서 이제 샀어. 할머니 가게에서 손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이거 끼고 결혼해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알았지? 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손녀는 저를 껴안았어요. 그 품에서 저도 울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좋았어요. 손녀는 그 반지를 끼고 있었고 반짝반짝 빛났어요. 반지가 빛난 건지 아니면 손녀가 행복해서 빛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피로연에서 손녀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반지보다 더 큰 걸 주셨어요. 더 큰 거? 네.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하라고. 그게 반지보다 더 큰 선물이에요. 손녀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요. 제가 겪은 그 일은 사실 저한테도 교훈이었어요. 저도 남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비싼 옷 입은 사람 보면 괜히 주눅 들고, 좋은 차 탄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그것도 결국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차가 크고 작고, 옷이 비싸고 싸고, 집이 크고 작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예요. 저는 평생 바느질하며 살았어요. 화려하지 않았고,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손녀를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게 제 가치예요. 그 보석 가게 직원들이 저를 무시했을 때, 저는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이 저한테 선물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가게 주인이 안 됐을 거고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요즘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손녀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저는 매일 가게에 나가서 손님들을 만나요. 어제는 어린 학생이 왔어요.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학생이었는데 손에 5,000원권 몇 장을 쥐고 있더라고요. 저기, 여기서 3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 있어요? 물론이죠. 뭐 찾아요? 어머니 생신 선물인데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리 와봐요. 저는 그 학생을 진열장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작지만 예쁜 은팔찌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어때요? 3만 원인데 심플하고 예뻐요. 진짜 예쁘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해요. 그리고 말이에요. 저는 학생에게 포장을 정성껏 해주면서 말했어요.
선물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받으시는 어머니는 가격보다 내 마음을 더 기뻐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학생이 활짝 웃으며 가게를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구나.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똑같이 존중하는 것. 그게 제가 보석 가게를 하는 이유예요. 저는 이제 72이에요. 많이 늙었죠. 주름도 많고 머리도 희고 걸음도 느려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젊어요. 그리고 배울 게 아직 많아요. 보석 가게를 하면서 매일 배워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어떤 손님은 딸에게 줄 반지를 사러 와요. 어떤 손님은 아내와의 50년 결혼기념일 선물을 사러 와요. 어떤 손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러 와요. 모두 다른 이유로 오지만 한 가지는 같아요. 그들 모두 누군가를 또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들을 소중히 대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은 손녀가 가끔 가게에 들러요. 시간 날 때마다요. 할머니, 가게 일 힘들지 않아요? 아니야. 재밌어. 정말요? 정말.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손녀는 웃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존중하면서 사는 거요.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가게 안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햇살도 보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요. 그 후 석 달쯤 전의 일이었어요. 손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저 아기가 생겼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이야? 네. 아직 병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무 떨려서 제일 먼저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녀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어요. 그 아이가 엄마가 된다니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싶었어요. 그래, 잘 됐다. 참 잘 됐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잘 챙겨 먹고 할머니가 곧 가서 미역국 끓여줄게. 할머니, 저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상하게 아기 얘기 들으니까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나요. 응. 할머니가 엄마 대신 날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새삼 느껴져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아이가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다니. 내가 물려준 건 돈도 물건도 아니고 마음이었구나 싶었어요. 며칠 뒤 손녀가 남편과 함께 가게에 왔어요. 아직 배가 불룩하지도 않은데 얼굴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부드럽고 단단해진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아기에게 줄 첫 선물 고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리 와봐. 내가 예쁜 거 하나 보여줄게. 저는 유리 진열장 밑에서 작은 펜던트를 꺼냈어요. 조그마한 하트 모양 금목걸이였어요. 이건 내가 직접 디자인했어. 작고 단단한 사랑이라는 뜻이야. 너무 예쁘다. 이거 아기 태어나면 주고 싶어요. 그래. 그리고 말이야. 내가 엄마가 되면 아기가 어떤 옷을 입든 어떤 길을 가든 그 아이 마음속에 내가 심어준 따뜻함이 평생 남을 거야. 그게 진짜 유산이야. 손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그렇게 살게요. 사람을 귀하게 대하면서요. 그럼 됐지 뭐. 저는 웃었어요. 그 순간 제 삶이 완전하게 이어진 것 같았어요. 나로부터 딸, 그리고 손녀. 이제 그 아이에게로 세상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새삼 고마웠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빛 아래에서 그 하트 목걸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작고 반짝이는 그 빛이 마치 새 생명의 심장처럼 느껴졌어요. 세상 모든 시작은 이렇게 작은 빛에서 비롯되는 거겠죠. 며칠 후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낯이 익더라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전에 시장에서 바느질 일감을 주던 김 사장님이었어요. 어머, 윤 선생님 아니세요? 어머, 김 사장님, 세상에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이제 바느질은 안 하세요? 손이 아파서 그만뒀어요. 대신 이제 이 가게 하고 있죠. 아니,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내시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분은 며느리 생일 선물로 목걸이를 하나 사셨어요. 결제를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윤 선생님 정말 멋지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참 따뜻했어요. 누가 제 삶을, 제 노력을 알아봐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거니까.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이제 해가 질 시간이네요.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시고 직원들이 정리를 해요. 저는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봐요. 반짝이는 보석들, 깨끗한 진열장, 따뜻한 조명. 이 모든 게 제 거예요. 제가 일군 거예요. 뿌듯해요. 사장님, 먼저 퇴근할게요.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네, 사장님도 조심히 가세요.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가게에는 저 혼자 남아요. 불을 끄기 전에 잠깐 앉아서 생각해요. 제가 이 가게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려 봐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날. 무시당하고 화나서 나왔던 그날. 그리고 지금 여기 주인으로 서 있는 저를 봐요. 많은 게 변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제 마음이요. 사람을 아끼는 마음,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가요. 밖으로 나오니까 저녁 공기가 시원해요. 제 빨간 경차가 거기 서 있어요. 낡았지만 여전히 잘 달려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어요.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봐요. 사람들이 퇴근하고 상점들이 불을 켜고 저녁 시간이 시작돼요. 모두들 자기 삶을 살고 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제 방식으로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어요. 혼자 먹지만 외롭지 않아요. 가게에서 만난 사람들 생각하고 손녀 생각하고 내일 계획하고요.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어요. 밤바람이 시원해요. 별들이 반짝여요. 저는 별을 보면서 생각해요. 저 별들도 오래됐겠지. 아마 저보다 훨씬 오래됐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늙었어도 여전히 빛나는 사람으로요. 그렇게 또 하루가 끝나요. 내일이 기다려져요. 어떤 손님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어떤 일이 생길까? 인생은 참 신기해요. 72이 돼서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정말로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겉모습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인가, 그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세요.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저는 무시당했어요. 슬펐고 화났어요. 하지만 그 일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만약 그날 그 가게에서 무시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집에서 손녀 걱정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일이 저를 깨웠어요. 그리고 움직이게 했어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일들이 사실은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배울 게 있고 성장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하는 거예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저는 제 가치를 알아요.
평생 열심히 살았고, 사람들을 아꼈고, 정직했어요. 그게 제 가치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판단하지 마세요. 저처럼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도 사실은 보석가게 주인일 수 있어요. 남루해 보이는 할아버지도 사실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위대한 분일 수 있어요. 겉모습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용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나이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내일 또 가게에 나갈 거예요. 손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을 거예요. 그게 제 삶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이 좋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나이든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공감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